JS 장기투자. 네, 오늘은 기사의 메인 기사 사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. 제가 영상 제목에 쓴 것과 같이 국민 피로회복제 바카스 가격 12.2% 인상. 하지만 왜 좋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. 그래서 바카스가 가격을 올렸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최근에 뭐 많은 사람들이 바카스를 먹진 않지만 가끔 뭐 손님 접대할 때나 아니면 좀 피곤하거나 이럴 때 저도 가끔 뭐 한 달에 한 3, 4병 정도 먹는 것 같아요. 근데 바카스 그렇게 자주 먹는데 저는 주로 이제 이렇게 약국에서 이 바카스 D를 사 먹기보다는 편의점에서 GS25에 바카스 F를 많이 사 먹게 되는데요. 지금 이 바카스가 2015년 4월 1일 이후로 6년 7개월 만에 가격 인상을 12.2% 올린다 그래요. 그래서 이 바카스 D뿐만 아니라 편의점을 팔고 있는 바카스 F 편의점 파는 거,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편의점 GS25에서 800원 정도에 팔고 있는데 아마 12% 올려서 뭐 960원 뭐 920원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아마 한 900원 정도로 100원 정도 올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. 약국에서도 지금 약국에서 한 600원에서 700원 정도 하는데 이거를 12% 올리니까 아마 한 800원에서 한 900원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왜 가격을 올리는데 좋아하냐면은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제가 동아 소시홀딩스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면 오히려 더 저는 기분이 좋아진다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바카스의 이 바카스 D와 바카스 F 국내 매출 추이를 보니까 2016년도에 2123억이었다가 17년도에도 2135억, 그다음 18년도에 2248억, 그다음 19년도가 저희 거의 피크를 찍었던 것 같아요. 19년도에 2343억, 그리고 20년도 코로나 시기 때 2225억을 팔았다 그래요. 그래서 16년도, 17년도, 그다음 18년도 쭉 오르고 19년도 정점 찍었다가 지금 20년도 이 정도인 상태인 거죠. 사실 근데 이런 뭐 자연강자제, 뭐 비터백이나 바카스티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만나는 게 줄어들다 보니까 아마 매출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점점 더 사람들이 이제 출산을 별로 안 하게 되고 또 고령화 사회가 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약국을 가는 일이 잦아질 거고 특히나 뭐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은 다음에 약국을 가게 되면 약국에서는 이제 그 손님들에게 그 뭐랄까요 이런 광고 차원 마케팅 차원에서 이 바카스를 주는 병원들이 약국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카스 단가를 올리게 되면은 약국에서 서비스로 나가는 이 바카스 단가에 의해서 아마 동아제약의 매출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뭐 저처럼 편의점에서 바카스 F를 많이 사 먹는 사람들의 그런 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동아제약의 이익률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게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온다면 사람들이 이제 뭐 미팅도 많이 하고 만남도 많이 하면서 또 술 먹고 이렇게 피곤하다 보면은 아마 바카스를 많이 사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오늘 제가 예전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그 무한도전에 예전에 정촌모가 쏜다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거기 장면에서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.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그 정촌모가 쏜다의 그 프로그램 포맷 자체는 그거였어요. 정준하가 이제 그냥 가만히 이제 매장에 서서 이렇게 서서 구경을 하고 있고 이제 무한도전 멤버들이 데리고 오던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개그맨 후배들 해서 뭐 초밥집에서 초밥을 막 시켜서 이제 초밥을 다 먹어요 사람들이. 그리고 나서 그만하고 나서 정준하가 머릿속으로 계산한 금액을 얘기를 하고 그 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5%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면 정준하가 이긴 걸로 쳐서 나머지 무한도전 멤버들이 그 비용을 내기로 했고 만약에 정준하가 틀리면 정준하가 부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. 이 초밥 내기에서는 정준하가 이겨서 이제 노홍철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전집에서는 이제 정준하가 패배를 해서 정준하가 부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부분이었어요. 지금 2021년인데 그 프로그램이 할 때가 2011년도거든요. 근데 그 전집에서 좀 유심히 보다 보면은 들을 수 있는 게 전집 그 메뉴판을 보게 되면은 소주가 가격이 3,000원으로 적혀 있고 맥주도 3,000원 적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콜라와 사이다 음료수 가격이 1,0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.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2020년도 지금 소주 가격이 좀 저렴한 가게가 4,000원 정도 하잖아요. 맥주도 4,000원 정도 하고 좀 저렴한 곳이 이렇죠. 보통 좀 약간 자리가 좋은 곳은 뭐 4,500원, 5,000원까지도 하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음료수를 생각해보면 요즘에 2,000원이 기본이에요. 그리고 심지어 2,000원인데 요즘에는 옛날처럼 병을 주는 게 아니라
그 뚱뚱한 캔을 주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한 걸 볼 수 있어요. 근데 2011년도로 2011년도 맞죠? 10년 전에 생각해보면 소주나 맥주다가 3,000원이었고 음료수가 1,000원이었어요. 그 정총무가 쏜다 특집에 보면은 전집에서 정준하가 가게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. 이거 음료수는 얼마예요? 병 음료수는 얼마였을 때 아주머니께서 1,000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2021년 10년 만에 2,000원이라고 가격이 오른 걸 볼 수 있어요. 그럼 상승률을 생각해보면 2011년대 소주 3,000원에서 2021년 4,000원이 됐으니까 25%의 상승률을 보인 거예요. 가격 상승률이. 근데 음료수 같은 경우는 1,000원에서 2,000원이니까 100% 가격이 오른 걸 볼 수 있죠. 하지만 사람들은 이 25% 오른 소주값에 대해서 불만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지만 음료수값 1,000원에서 1,500원이 아니라 2,000원이 된 음료수 가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불만이 갖고 있지 않는 거를 볼 수 있어요. 그거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이 콜라와 사이다라는 게 정말 엄청나구나. 이 해자를 갖고 있는 제품이구나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1,000원에서 2,000원이라고 엄청난 가격을 올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큰 불만이었고 사람들이 실제로 시켜 먹게 되거든요. 물론 생각해보면은 이제 소주나 맥주보다는 많이 시키는 그 개수가 많진 않지만 어쨌든 뭐 회식이라든지 또 친구들끼리 가서 술 못 먹는 친구가 있으면 항상 사이다나 콜라를 시키게 되는데 그거를 보통 한 개나 2캔 정도 시키게 된다는 거죠.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,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나 또 펩시로 치면 펩시, 뭐 우리나라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LG생건이고 요거는 이제 롯데칠성이긴 한데요. 어쨌든 이 기업들은 원래 2021년도에 하나 팔면 1,000원을 받을 수 있던 건 2,000원을 받게 되니까 거의 2배의 가격 그 인상률을 낸 상태에서 한 캔을 팔았을 때 거의 2캔을 판 정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죠. 근데 이 점에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찾을 수 있다 생각해요. 2011년도에 1,000원이었던 음료수가 지금 2021년도에 2,000원이 됐어요. 근데 지금 21년도에 만약에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은행에 넣었어요. 은행에 넣게 되면은 은행 이자가 요즘에 아무리 많이 줘봤자 1.5% 정도 준다 쳤을 때 100만 원을 2022년까지 겨울까지 1년 넣으면은 뭐 세금 떼면은 101만 원, 1만 원의 이 이자 수익률을 얻게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이거를 만약에 10년을 넣는다 치면은 뭐 복리효과를 생각을 한다 쳤을 때 뭐 생각을 한다 쳐도 사실은 1만 원씩 이자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10년이라 치면은 뭐 10만 원이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되겠죠. 복리를 생각하면 어쨌든 그렇게 10년을 은행에 넣어봤자 이 금액이 2배가 되진 않거든요. 200만 원까지는 되지 않는데 이 음료수 물가는 1,000원에서 2,000원으로 2배가 오른 걸 볼 수 있어요.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은행에 지금 넣는 사람과 아니면 코카콜라, 펩시, 이런 바카스 이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? 그런 거를 상식적으로 잘 판단해서 투자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. 그런 차원에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뭐 코카콜라라든지 또 펩시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또 LG생활건강, 또 동아소시홀딩스, 바카스, 또 존슨앤존슨 이런 회사들이 정말 그런 생필품 회사로서 굉장히 이런 물가 상승률에 따른 이 제품 가격을 올리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회사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코카콜라, 펩시, 뭐 LG생활건강, 뭐 CJ제일자당, 또 동아소시홀딩스도 있고요. 그 다음 제가 생각했을 때 네이버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 생각해요. 네이버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다 써야 된다 생각하거든요. 뭐 네이버 예약이라든지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겠고요. 그렇게 따져보면 또 전 세계적으로 상대하고 있는 뭐 스타벅스라든지 뭐 코카콜라, 스타벅스, 맥도날드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. 그래서 자기 포트폴리오의 일부 정도는 이런 생필품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고 이렇게 코스피라든지 뭐 S&P 지수가 떨어질 때도 굉장히 잘 버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카스가 가격을 올린다고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은 JS 장기 투자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네,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포트폴리오 분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좀 뭐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이렇게 가격이 올려도 기분이 좋고 정총무가 쏜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 내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그런 투자자가 된다면 아마 이런 주식 투자나 또 투자 공부가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,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